안녕하세요. 강사 재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레이아웃 기초 3강으로 보이는 이 화면을 디자인해 볼 건데요. 전체를 랩으로 감싸고 그 안에 이벤트라는 클래스를 두고 UL 리스트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시키고 또 그 안에 텍스트 박스를 둬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스펜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도트를 만들어 보는 작업과 백그라운드 이미지 삽입하는 과정까지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만들기로 index.html을 만드세요. 자, 느낌표 탭 누르시고 KO로 두겠습니다.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 꺼내 놓고 하죠. 자, 전체를 div 클래스 랩으로 묶겠습니다. div.랩으로 탭 누르시고 이 전체 영역을 섹션 이벤트로 묶겠습니다. 섹션.이벤트로 넣으시고 얘를 하나, 둘로 UL 리스트로 묶겠습니다. UL 리스트 들어가시고 이 안에 보시면 이 부분이 리스트 영역이죠. 하나의 리스트 영역인데 그 안에서 이 부분은 텍스트로 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을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CSS에서 작성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안에다 div.text로 둡니다. 자, H3 두시고 탭. 오늘은 마카롱 데이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카롱을 즐기는 멋진 사진 추첨을 통해 이 부분은 P 태그로 묶겠습니다. 자, 여기 통에 다음에 BR 태그를 주시고요. 텍스트 안에다가 또 discover is를 버튼으로 만들 거예요. 버튼으로 만들기 위해서 A 샵을 주시고 클래스는 btn으로 주도록 하고요. discover is로 작성해 두시고 이 위에 도트가 있죠. 도트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위치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구조 짤 때부터 생각하시고 짜야 됩니다. 과연 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렬로 쓰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렬로 쓰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 부모를 누구를 줄 것이냐. 부모가 기준이 렐레티브가 되어서 얘가 포지션이 업솔루트가 되어서 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얘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구조를 생각해서 레이아웃을 짜셔야 됩니다. 텍스트를 부모로 해서 나는 얘의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div.dot로 둡니다. 그리고 스펜으로 탭 주고 1 주고 컨트롤 DD에서 2, 3 이렇게 줄 겁니다. 2, 3. 잘 보시면 얘네 H3과 P와 A와 div 도트는 텍스트라는 div의 자식이에요. 얘네들의 부모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는 그냥 적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런 마카롱처럼 어느 특정한 위치에 내가 넣어야 돼. 그럴 때는 얘는 탑에서 얼마 떨어지게 하고 레프트에서 얼마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 위치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반드시 부모나 조상을 가지고 잡아요. 상위 요소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 위치를 잡을 때 어디에다 얘를 구조를 짤 것이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div도 블록 요소예요. div 안에 섹션도 블록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을 다 차지해요. ul도 블록, list도 블록, div도 블록, h3도 블록, P도 블록이에요. A는 인라인 요소예요. A는. 자, 그리고 여기 div는 당연히 블록 요소인데 스펜은 인라인 요소예요. 얘네들은 다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결과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작성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CSS에서 폰트 잡아주고 폰트 컬러 주고 마진 보텀 주고 해서 얘네들을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1, 2, 3 도트 같은 경우는 생뚱맞게 얘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야? 이거는 포지션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포지션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의 위치는 포지션 업솔루트로 잡아줄 건데 업솔루트는 대부분이 렐레티브 기준으로 해서 얘의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나 조상 요소한테 상위 요소한테 기준이 되는 렐레티브를 걸어주면 얘를 포지션 업솔루트로 줘가지고 얘의 위치를 탑에서 뭐 20픽셀 내려라. 레프트에서 얼마 내려라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아무 때나 포지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일 때 쓰는 거예요. 포지션은. 가급적인 포지션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브라우저 사이즈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다 보면 이 틀이 깨져버려. 포지션을 쓰게 되면. 그래서 플루트, 레프트, 플루트, 라이트를 써서 고정을 딱 시켜주는 게 안전적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위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포지션을 쓰는 건데 이 포지션 어떻게 쓴다? 반드시 어디를 기준으로 둘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HTML 마크업은 리스트 1을 했어요. 자, 리스트 1을 했고 두 개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둡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추억의 이벤트 사진이라고 H3을 걸어주고요. 자, 추억이 깃든 분들, 자, 이 부분을 붙여주고요. 디스커버 그대로 두고요. 도트 그대로 둬서 자, 리스트 두 개를 가지고 CSS를 작성할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저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CSS로 이동해서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CSS 폴더를 클릭하시고 자, 이 폴더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파일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자, 오늘은 main.css로 이름을 줄게요. 인덱스에서 링크 걸어줘야 되죠. 자, 헤드 영역 안에다 자, 타이틀 아래다 엔터 치시고 링크 템 누르시고 CSS 폴더에 main.css로 둡니다. 자, CSS로 이동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분할로 두세요. 오른쪽에는 main.css, 왼쪽에는 index 이렇게 놓으시고 골뱅이 캐릭터 셋으로 다운표 찍고 UTF 8로 두시고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자, 구글 폰트를 사용할 거예요. 자, 구글 폰트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폰트를 클릭합니다. 노토산스를 사용할 거고 나눔 명조체를 사용할 겁니다. 나눔 명조라고 여기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눔 명조 여기 있네요. 나눔 명조하고 나눔 명조에서 레귤라 400 셀렉트 시키고요. 또 뒤로 나가서 노토산스 KR을 레귤라 400을 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자, 여기서 엠베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임포트 할 거니까 임포트 클릭하시고 이 부분 복사해서 CSS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바디 자, 바디로 작성해 놓고 폰트 패밀리 이 부분을 일단 붙여 넣으세요. 닫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리셋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레이아웃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간단하게 걸어줄게요.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요소한테 가지고 있는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줄 거예요. 패딩 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더니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 달라붙죠. 그리고 링크 걸려져 있잖아요. 디스커버 이 버튼 보면 링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A에 칼라를 부모의 요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너리티로 두고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놓겠습니다. 자, 밑줄이 없어졌죠. 자, 방금 전에 있던 도트 같은 리스트 스타일도 넌으로 주세요. 자, 리스트 스타일.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레이아웃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바디는 이쪽으로. 자, 바디에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잡아줄게요. 16픽셀로 두고요. 자, 폰트의 컬러를 샵 444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은한 회색입니다. 자, 폰트의 패밀리는 나눔 고딩, 명조 이렇게 씁니다. 자, 구글 폰트 붙일 때
노토산스가 빠져서요. 지금 다시 원본 파일에 있는 것을 붙여놓도록 하고요. 폰트 패밀리도 자, 원본 파일에 있는 것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눔 명조하고 노토산스 KR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아래 보면 랩이 있죠. 자, 복사해서 점 랩으로 놓으시고, 자, 랩은 전체의 결과를 보시면 랩은 전체를 100%로 채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이렇게 갭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마진 탑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마진 탑을 5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 아래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 전체 폭을 1600으로 잡겠습니다. 탭. 자, 확인해 보면서 하도록 랩에다가 비지를 먼저 넣어줄게요. 비지를 레드로 줄게요. 그리고 자, 이벤트는 비지를 옐로우로 줄게요. 주는데 센터로 올 수 있도록 마진 0에 오토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로 오죠. 자, 결과에 보시면 제가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어요. 보더를 줬습니다. 보더 탑과 보더 버텀을 줬습니다. 보더를 주기 전에 그러면 일단은 답답하니까 패딩을 먼저 줄게요. 패딩을 상하로만 50px 주고요. 좌우는 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탑을 1픽셀에 솔리드에 샵 DDD로 주고요. 자, 보더 보텀을 1픽셀에 솔리드에 샵 DDD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자, 이제 백그라운드를 지워도 되겠죠? 확인했으니까 지우고, 자, 보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워주는 게 좋겠죠? 백그라운드 레드도 지울게요. 저장하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 이벤트 아래에 UL이 있습니다. 자, UL은 보통 UL에 들어가는 리스트가, 이것도 외워버리세요. UL의 리스트는 저희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옆으로 정렬될 때 리스트를 많이 사용해요. 자, 내비도 마찬가지. 메뉴가 옆으로 이렇게 정렬될 때 UL 리스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의 부모가 누구예요? 리스트의 부모가 UL이잖아요. UL. 그러니까 UL은 리스트가 정렬되려면 플로트를 쓰잖아요. 플로트 레프트를 쓰잖아요. 그쵸? 플로트 레프트를 쓰면 그 부모 요소가 높이값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3번, 4번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UL 하면 딱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높이값을 상실하니까 오버플로 히든으로 감싸줘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벤트에 UL은 바로 그냥 오버플로 히든으로 감싸줘야지. 왜? 자식 요소에 플로트를 들어갈 거니까. 이걸 그냥 외워버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L 리스트가 있겠죠. 리스트는 리스트 하면은 가장 먼저 블럭 요소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나눠진 거를 옆으로 놔야지 뭐예요? 플로트 레프트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외워야 돼요. 플로트 레프트를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옆으로 갔어. 그죠? 갔으면 얘네들이 폭을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겠지. 지금 2개니까 50% 줄 거예요. 위드 50%. 그래서 50% 주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이 리스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집어넣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URL 땡땡 슬러시 이미지스 방에 01.jpg가 들어와라. .jpg 이렇게 들어오고, 자, 들어오는데 반복되지 말라. no repeat 두고요. 일단 오른쪽에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이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가로 폭과 세로 폭이 비율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꽉 찰 수 있도록 커버로 주겠습니다. 커버.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좁을까요? 이 백그라운드는 높이 값을 자기가 가진다고 했어, 못 가진다고 했어요. 그쵸? 이 div의 높이 값을 영향을 못 줘요. 오로지 얘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 영역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에다가 패딩을 좀 줘야 되겠어요. 리스트에다가 자, 패딩을 상으로 50px를 주고요. 라이트는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보텀도 50px 정도 주고요. 자, 레프트도 한 30px 정도 이렇게 줄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패딩이 30 넘어가가지고 60픽셀이 들어가니까 넘쳐버리죠. 우리가 위드를 리스트의 위드를 50% 줬잖아요. 두 개가 꽉 찼는데 패딩이 들어가니까 뭐를 줘야 돼요? 여기다 그러면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를 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쏙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리고 결과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만 보더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식한테 보더 라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어차피 얘 이미지를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두 개가 1번으로 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자식 이미지 바꾸는 김에 보더 레프트를 주는 게 괜찮겠다. 그쵸? 두 번 쓰지 않고.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복사해서 nth child의 두 번째 자식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부분 복사해요. 자, 백그라운드 커버까지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그냥 붙여 넣는데 이미지 2번이 올 거예요. 2번. 2번이 오는데 저장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는 됐으면 여기에 또 뭐를 주자고 그랬죠? 보더 레프트를 주자고 그랬죠. 레프트 1픽셀에 솔리드에 샵 DDD 주자고 했죠. 자, 그러면 보더 레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게 하는 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더가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가 없는 이유는 이벤트에다가 패딩을 50을 줬잖아요. 일부러 갭을 주려고 이벤트에다 50을 준 거예요. 이벤트에다 여기다 80 줘보세요. 더 떨어지잖아. 그래서 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벤트에다가 패딩을 상하로 줘서 일부러 지금 이 선이 중간에 이렇게 짧게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갭이 더 커졌잖아요. 두 번째 자식이 이미지 바꾸는 거와 보더까지 했죠. 자, 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를 해야 되겠죠, 텍스트. 이벤트 UL 리스트까지를 복사하시고 점 텍스트는 자, 클래스명은 항상 복사에다 갖다 쓰시라고 했습니다. 자, 글자들이 보면 센터 정렬되어 있죠. 이 텍스트는 보게 되면 div는 무슨 요소라고 그랬죠? 블록 요소라고 그랬죠? 블록 요소는 텍스트 얼라인이 먹힙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쓰면 됩니다. 텍스트. 자, 이렇게 먹혔어요. 그랬더니 이 전체로 센터로 와버렸죠. 얘한테 위드를 줄 거예요. 아, 얘가 지금 크기가 너무 커서 그래요. 전체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드를 45%만 줄게요. 45% 차지하고 비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비지 옐로우로. 자, 이렇게 넣고요. 텍스트 안에 H3이 있죠. 자, 폰트의 사이즈를 36px로 주고요. P와 H3과 P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보텀을 주겠습니다. 마진 보텀 30px 주겠습니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텍스트까지 복사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P가 있죠? P는 마진 보텀만 줄게요. 마진 보텀만 30px 주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P 아래 버튼이 있죠? 점 btn은 얘는 btn은 보게 되면 무슨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죠. 여러분, 인라인 요소인지 블록 요소인지 되게 중요해요. 하면서 중요도를 알겠죠? 기초 2강 들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는 위드하고 헤이트 값이 안 먹힌다고 그랬어요. 앞 트랜지션도 안 먹혀. 안 먹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라인 요소 옆으로 유지하는 속성을 주면서도 블럭 속성을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줄게요. 그래야 얘가 위드 값과 패딩 이런 게 먹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줌으로써 패딩이 먹히겠죠. 패딩을 줄게요. 패딩은 8픽셀 상하로 주고 좌우로 18픽셀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글자의 컬러 샵 444로 주고요. 자, 결과처럼 보도를 주게 보도 탑과 보도 보텀이에요. 보도 탑과 보도 보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탑 1픽셀 솔리드 샵 DDD 또 보도 보텀 1픽셀 솔리드 샵 DDD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DDD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다. 666으로 줄까요? DDD 컬러가 약하네요. 666으로 줄게요. 666. 그리고 여기는 폰트 패밀리를 나눈 명조 여기 보면 나눈 명조 있죠.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얘를 떼야 돼. 한 칸 띄고 콤마 찍어줘야 되죠. 콤마 찍어주고 여기에 세리프 돌기를 주는 서체로 두고요. 폰트의 사이즈도 줄게요. 폰트의 사이즈는 17px로 주고요. 비지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텍스트의 백그라운드를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div 도트로 해서 스팬 1, 2, 3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디에다 뒀어요? 텍스트 내에다가 H3가 있고 P가 있고 A 버튼이 있은 다음에 그의 형제 요소로 도트로 div를 만들어서 그 안에 스팬 1, 2, 3을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div 도트의 부모는 누구예요? 텍스트죠. 자, 얘의 위치가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포지션으로 이런 건 잡아줘요. 여기 아래 있는 거를 끄집어다가 여기를 올려야 되잖아. 그러려니까 끄집어서 억지로 위치시키려니까 포지션을 써야 되는데 포지션을 쓰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포지션을 잡을 거냐. 그 부모한테 렐레티브를 주고 그 위에 얹힐 거를 업솔루트로 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까지를 복사해서 도트는 포지션을 주는데 업솔루트로 준다고 했어. 업솔루트를 줄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도트의 부모, 텍스트한테 주는 겁니다. 렐레티브로 줍니다. 자, 포지션을 줄 경우는 반드시 위치값을 정해줘야 돼요. 탑이냐, 보텀이냐, 레프트냐, 라이트냐를 정해줍니다. 자, 탑에서 얼마를 줄까요? 일단은 0으로 줘보고 레프트에서 일단은 한 20 정도 주고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위치가 좀 틀리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의 위치라고 쳐봐봐요. 탑에서 마이너스 10픽셀 정도 올려줄게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레프트에서 150 띄어야 되겠다. 150 이렇게 띄고 자,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다트에 스팬은 속성을 먼저 줘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요소는 위드가 안 먹힌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라인의 요소를 유지하면서 블록 속성을 가져라. 그래야 위드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위드는 8픽셀이 되고요. 탭. 그리고 헤이트도 8픽셀을 주어라. 자, 그리고 간격을 떨어뜨려 줄게요. 마진, 라이트를 한 22px 정도 자 떨어뜨려 주고 백그라운드를 컨트롤 E로 줘서 예쁜 컬러로 주세요. 알파가 들어가 버렸네. 자, 그 다음에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50%를 주면 얘가 동그래집니다. 50% 이상 주면 동그래져요. 됐죠? 글자를 사라지게 텍스트 인덴트를 마이너스 9999px 멀리 보내버려요. 보내지나요? 자, 그랬더니 위치가 잡혔죠. 여기서 이제 포지션에서 레프트 값만 조금 조절하면 되겠다. 152. 자, 이렇게 조절해서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